자, 몇 가지 당부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번 수능은 보면 문학이 꽤나 쉽게 나왔어요. 그죠?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문학은 좀 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1등급 표점을 봐도 수학보다 좀 낮은 걸로 봤을 때, 작년에는 언어가 조금 더 표점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학이 더 높은 거 보면 지금 국어는 그닥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올해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제 내년이니까 쉬웠다 어려웠다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능은 조금 쉬웠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쨌든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학이 쉬웠는데, 문학이 특히나 고전 소설 이쪽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수특에서 나왔습니다. 연계돼서 최척전이 그대로 수특에서 연계돼서 나와서 학생들의 체감도는 조금 뭐랄까요, 쉽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가 이제 중세국어로 나오지 않고 현대어로 많이 번역돼서 나와서 체감도가 훨씬 낮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래도 중세국어로 해두자. 옛날 말로. 그래야 혹시 수능에 옛날 말로 그냥 나왔을 때 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겨울에 고전을 조금 옛날 말로 중세어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걸 나중에 하면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거든요. 현대어로 자꾸 번역돼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면 시간이 아깝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놓으면 혹시라도 수능에 갑자기 중세국어로 딱 나와버렸을 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고전을 좀 중세국어로 공부해 놓을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푸는 거, 수능을 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여러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이상 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서 80분 동안 모의고사 푸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고3입니다. 수능 얼마나 남았어요? 1년 남았나요? 아니요, 11개월 남았어요.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한 달도 더 지나갔죠. 그러니까 시간은 자꾸 갑니다. 근데 희망적인 건 끝이 보이는 게임입니다. 어쨌든 끝은 날 거예요. 내년 11월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충분합니다.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잘 볼 수 있어요. 응? 해봐요. 자, 이 지문이 정답률이 꽤나 낮았습니다. 그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맞았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렸죠? 17번 문제 맞추신 분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라 그럴까,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까요?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비문학을 푸는 요령은 뭐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분들은 막 기호 표시해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메모를 권하는 편입니다. 저는 메모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즉 문단마다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를 하고 넘어가자. 근데 메모가 너무 길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메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 메모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오, 값을 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뭐? 대사량으로 구한대. 대사량. 자, 그럼 내용은 여기 있죠, 그죠? 오케이?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이래요.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이래요. 자, 그중 기초 대사량. 가만 있어봐. 그러면 대사량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기초 대사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대사량을 설명하는 거라기보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아하.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대요. 기초대사량을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래요. 조건이 3개가 붙었다, 그죠? 맞아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대요. 오, 가만있어 봐.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생성하는 열량. 그치? 이거는 뭐랑 같다고?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은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자, 기초대사량은 결국 이게 되는 거네요.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 알아도 되고 요거 알아도 되고. 됐지? 조건은 3개. 그러면 쾌적한 온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편히 쉬는 동물 막 뛰어다녀도 안 돼요.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아주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빈 공복 상태, 뱃속이 비어있어야 돼. 뭐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된대요.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력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자, 대사량 중에 기초 대사량은 어느 정도? 60에서 75%. 꽤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움직이면서 뭔가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움직여도 기초적으로 이만큼을 쓴대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살이 찌겠지. 이해돼? 똑같이 먹어도 니네들은 근육도 많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 기초 대사량으로. 근데 나는 이제 근육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요거 이해돼?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자,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간접법.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그래요.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래.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지? 됐어? 아까 여기 조건이 뭐였어? 자, 아까 메모 해냈겠지만 저는 메모를 지웠으니까 생성한 열량은 발산되는 열량하고 같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겠지. 됐어요? 요거 알아도 되잖아. 그럼 이거 알고, 그지? 그럼 기초대사량을 아는 거니까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래.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직접법은 뭐야?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거지.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알겠죠. 됐어요? 근데 조건은 뭐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 안에가 이 호흡실이. 그 다음에 공기의 출입량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 2개가 조건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간접법은 그래,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래. 야, 그럼 재밌다.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네. 이해돼요? 오케이. 얘는 이거 갖고 하는 거고 얘는 이거 갖고 하는 거네. 됐지.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 소비, 또 이런 거 말 바꿔서 문제 내기도 해. 산소를 소비하는 것과랑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측정한대.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 그지? 그걸 측정해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메모. 됐지?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거는 생성된 열량을 계산하는 거. 얘는 발산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거. 됐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으로.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된 19세기 초기 그랬으면 어떻게? 뒤에 시간이 흘러서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확률 좀 있어 보여. 그치? 아니나 달라. 여기 있네.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고 배웠다.
체표 면적? 그지? 열량. 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대. 야, 체표 면적이 뭐겠냐? 몸뚱이 표면적. 체표 면적. 뚱뚱한 사람은 체표 면적이. 그지? 키 큰 사람은 체표 면적이 많겠지, 그지? 이해돼?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게 뭐였어? 이걸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알 수 있지? 맞지? 앞에 있었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 자, 기초 대사량은 어디에? 체표 면적에 몸뚱이 면적에 비례한대. 됐어요? 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대요. 체표 면적은 체중 0.67승에 비례한대요.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여기에 비례한대요. 양은 체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래. 됐지? 그러니까 뭐 체표 면적에 비례한대. 또는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대. 여기까지. 이때 변수의 증가율은,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안 보고 그냥 설명했던 거야. 이게 0.67승이라는 건 체중이 1 증가할 때 이건 어때? 1보다 작은 숫자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중은 막 증가하는데 이 체표 면적은 덜 증가하겠지. 자, 어떤 변수의 증가율.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이 수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요 관계를.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눈 값이래. 체중이 W에서 이 W 커졌다면 이 W를 증가 후, 증가 전 W로 나눠. 그러면 증가율이 2배. 됐지? 자, 그런데 이 체표 면적은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체표 면적의 증가율이지. 그지? 그거는 어때? W의 0.67승, 2W의 0.67승. 맞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2의 0.67승이 되고 이거는 약 1.6.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 체중이 막 늘어도 체표 면적은 그거랑 똑같이 증가하지 않고, 그지? 조금 덜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도 조금 덜 증가한대. 됐지? 이해된겨? 사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17번 문제가 이거예요. 기초 대사량은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체표 면적? 체표 면적은 다른 말로 체중의 0.67. 맞지? 됐어? 요거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게 이제 19세기 초기 연구고, 이제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대요. 생쥐 아주 작은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그래프의 가로축의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자, 가로축의 뭐? 체중. 요렇게 된 거지. 얘가 벌써 이상하지 않아? 근데 가로축에 뭐가 들어갔어? 체중이 들어갔어. 그지? 됐냐? 기초 대사량은 얘랑 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표 변수로 기초 대상을 두고 각 동물병 체중과 대사량의 순서상을 처음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막 달라진대.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는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주변에 분포된대.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는 뜻이겠지. 왜? 이걸로 했으니까.
그런데 순서쌍의 값이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자, 이제 이거에다가 어떻게 했어? 상용로그를 취한 거야. 맞아? 여기 써놨잖아.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든대. 되니? 봐봐.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대. 직선의 주변에 점으로 분포한대.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대. 그래서 봐봐. x와 y. 이제 아까는 여기 체중 기초대사량 그려놓고 x와 y로 바꿔놨지. 됐어요?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제가 했던 말을 적어놨지. 그러니까 x는 뭐야? 체중의 상용로그를 취했대. 이것도 기초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거래. 맞아? 됐어? 이거랑은 다르지? 이렇게 된 거지? 맞니? 됐어? 자, 해봐. 자, 그러면 x와 y는 이제 달라졌어. 됐어? 체중하고 기초대사량이 아니요. 체중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했고 기초대사량에다 상용로그를 취한 거야. 다른 숫자가 됐어. 이게 L 그래프래. L 그래프. 아, 그러면 저기에서는 L 그래프가 중요하네. 됐지? 그래서 L 그래프는 가로 세로 직선으로 이 점들을 직선으로 나타낸대. 됐지? 여기는 체중의 상용로그를 취한 거고 여기는 기초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거고.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거의 증가율에 비해 이거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면, 요건 알지? 기울기가 1일 때가 이렇게 된다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1보다 크면 이렇게. 맞지?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질과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체중의 증가율, 체표 면적이었지, 기초대사량은. 그지? 0.67이지, 그지? 그러면 어때? 우리의 인간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작겠죠,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된 거야? 맞지?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한다. 자, 우리가 몸이 커지면서 머리도 커지고 또는 심장도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지? 해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가만있어 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 여기 막 변수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 관계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대. 뭔가 모르겠다. 우선, 이걸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네. 됐지? 오케이? 오, 친절해.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점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사이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는 거지.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임의의 직선 그렸어. 됐지?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뭔 소리야?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 그럼 이렇게 되겠네.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됐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다 더해서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래.
이 편차 제곱법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래. 자, 이 개념은 뭐야? 이 점들 사이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긋는 거지. 맞아?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가버려. 그럼 이게 굉장히 커지겠지. 이해돼? 요 점들 사이를 관통하는 가장 최적의 직선을 구하는 거지.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을 근거해서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대. 아까는 뭐였지? 이렇게 됐었지, 그지? 오케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0.75.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줬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바뀌었네. 이해되니? 19세기 초였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 클라이버는 이렇게 바꿔놨네. 요 숫자가 달라졌다.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며 체중 0.75를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사체중은 어디다 쓴다?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에.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럼 문제를 봐도 될까? 자, 14번의 답이 3번이랍니다. 뭐가 틀렸나요? 차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로축의 증가율에서 세로축의 증가율을 빼라고? 그건 아니잖아. 비율이잖아, 비율. 그지? 차이라는 건 만약에 여기가 2구 2W면 아까 W에서 2W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걸 빼는 건 아니지. W에서 2W를 빼면 마이너스 W야? 더하고 빼는 관계가 아니라 비율이라, 비율. 그지? 자, 잘 모르겠어. 그럼 얘네들을 지워보자.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어때?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대사 체중은 체중의 0.75. 맞지? 아까 조금 전에 했지?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은 증가하겠다. 체중이 늘면 기초 대사량은 증가하긴 해. 그지? 근데 체중만큼 증가하지는 않지만 체중의 비율만큼, 늘어난 비율만큼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진 않지만 체중이 늘어나면 어쨌든 기초 대사량은 늘어날 거야. 근데 거기에 변수가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수 있어. 그지? 근데 근육량이 또 늘었대. 그럼 기초 대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네. 되지?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한다. 이건 그대로 써 있었기도 했어. 그지? 최적의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 제곱법을 쓴 거니까. 됐죠? 그 다음, 동물의 신체 기관이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 상태,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맞지? 상대 성장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같이 커진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는 이거. 자, 15번.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네. 답은 4번이었대. 한번 생각해보자.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코끼리는 생쥐보다는 체중이 크겠다. 그지? 맞지?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생각을 못해, 학생들이. 왜? 코끼리는 사이즈가 크잖아. 맞지? 그지? 생쥐는 조그맣잖아. 그 생쥐한테 코끼리 먹일 만큼을 먹이면 과다 복용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맞지? 체중은 막 늘어나도 기초대사량이 똑같은 퍼센트로 늘어나? 아니지. 더 어떻게? 작게. 그러면 얘는 체중은 많이 늘어났지만 기초대사량은 그거보다 작게 늘어나고 있을 거라.
맞아? 이해되니? 그 비율로 먹이는 거잖아. 얘는 어때? 생쥐는 조그맣지? 그러니까 얘는 체중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많겠지. 얘는 체중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적겠고. 맞아? 코끼리의 체중이 이만큼이면 기초대사량은 요만큼일 거라. 생쥐가 요만한데 기초대사량은 이만큼일 거야.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그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약은 요 퍼센트에 맞춰서 먹이고 있을 거라. 그러면 생쥐한테 요 퍼센트에 해당하는 약을 먹이면 너무 작게 먹이게 되겠지. 이해되니? 됐어. 아,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 쉽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잡아내는 건 뭐냐 하면 계속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체중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똑같은 퍼센트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 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16번. 자, 기역과 니은이 뭐였냐? 직접 봐봐. 이거는 간접법. 자, 그래서 16법의 답이 4번이었단 말이지.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맞잖아. 그치? 됐지. 근데 그러면 지워보자. 1번을 한번 지워보자. 직접법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 말이 돼? 그 지문에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건 내 몸의 체온이 일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의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됐어요?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량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 산소량을 알아야지 얘는. 그지? 호흡한 산소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 갖고 추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달리가 틀렸네.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구한대?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조건 3개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 편안한 상태여야지. 기초대사량을 측정할 땐 편안한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표기 중에 하나가 공복이었잖아. 공복은 뭐야? 빈태로 뭘 먹으면서 하면 안 돼. 틀렸네. 이게 정답률이 15%래. 다 틀렸어.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큰데 직계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그래라. 아, 여기 직계발 개딱지. 아, 여기 개딱지. 예. 개장. 그지? 개딱지 폭 이게 A래. 아, 이게 A구나. 그지? 맞지? 큰 집게발이 B.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 그리고 1그래프 야, 그러자. 가로 추가 개딱지 폭. 야, 이거 봐. 1그래프 뭐 떠오르는 거니? 맞아? 개딱지 폭 갖고 돼, 저게? 안 돼. 여기다가 로그값을 취해야지. 상용 로그값. 그래서 증가율을 구해서 하는 거였잖아. 맞아? 이해돼? 그리고 문제 봐봐, 이제.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 돼, 안 돼? 이거의 로그 값을 비례해야지. 아까 기초대사량을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체중의 0.67 또는 0.75에 비례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뭐 0.67이나 0.75 뭐 이렇게 됐어? 여기에 비례하는 것이. 그지?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없겠군. 기가 막힌 거야. 느껴지냐? 오, 이거 너무 꼬았어. 나도 솔직히 나보고 문제 시험장에 가서 풀으라고 할 때, 와, 이거 고민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잘 지우면 돼. 됐어?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끝내도 되겠니, 그럼? 됐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